때는 조선시대, 깊은 산세와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강원도의 외딴 산골 마을, 달맞이 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박민준이라는 우직하고 성실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일로 다져진 단단한 체구와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 그리고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맑은 눈빛을 가진 사내였지요. 비록 살림은 넉넉지 못했으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작은 초가집을 지키며 부지런히 땅을 일구는 그의 성실함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준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밤마다 꾸는 기묘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몇 달째인지 민준은 잠이 들면 을의 신비로운 여인 서화연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화연은 달빛이 내려앉은 듯 창백하고 맑은 피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간직한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언제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기이한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민준을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그녀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민준은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현실의 화연 아가씨에 대한 연모의 정 때문이라 생각하면서도 꿈이 점점 생생하고 야릇해지는 것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여름밤, 민준의 꿈에 또다시 화연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달빛 아래 그림을 그리던 그녀의 모습 위로 이번에는 구름을 타고 위험 있는 모습의 한 존재가 내려왔습니다. 백발의 금빛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지요. 어리석은 인간아. 매일 밤 헛된 욕망만 품고 있으니 저 여인이 위험해지는 것을 모르는가? 앞으로 사흘 안에 저 여인의 달 속에 숨겨진 비밀, 그녀가 그리는 그림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녀는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그냥 사라지게 두진 않으마. 내 진정한 마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니 그녀의 달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늘에 뜬 달 말고 아주 특별한 달 말이다. 알아서 찾아보거라. 푸른빛과 함께 신선의 모습이 사라지자 민준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연과의 인연은 3년 전, 역시 붉은 보름달이 뜨던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동쪽 하늘에서 붉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민준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달빛처럼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화연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깨어났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민준은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가 쓰시던 빈 초가집에 머물게 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화연은 빼어난 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로 마을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오직 민준에게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민준은 그런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고 땔감을 해다 주거나 우물물을 길어다 주는 핑계로 매일 그녀의 집 앞을 서성이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미소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하면서도 차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는 내지 못하고 밤마다 그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신선의 경고를 받은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마을 주막을 운영하는 김덕배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덕배 영감은 넉살 좋은 성격의 마을의 온갖 소문과 이야기에 정통한 인물이었지요. 영감님, 제가 간밤에 꿈에서 월궁의 신선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화연 아가씨가 위험하다며 사흘 안에 아가씨의 달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야 한다지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요? 껄껄. 꿈은 반대라더니. 그 신선 양반이 아주 점잖게 말했구먼. 그 달이라는 게 뭐겠는가? 자네의 그 단단한 물건으로 아가씨의 비밀스러운 곳, 그 달덩이 같은 곳을 힘껏 적셔줘야 아가씨를 구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달빛 아래서만 피어나는 꽃을 활짝 피게 해주라는 게지. 근데 자네, 그 물건이 제구실을 할지는 모르겠네마. 아이고, 영감님. 그런 상스러운 말씀을. 제가 어찌 감히 화연 아가씨께 농담이다.
농담. 허나 달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 혹시 달맞이꽃 전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아주 오래된 전설인데 달의 정령이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특별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군. 그 그림에 달의 힘과 자신의 정체를 숨겨두고 오직 운명의 상대만이 그 비밀을 알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 영감님은 어찌 그런 이야기를 다 아십니까? 주막에서 술 손님들한테 주워들은 이야기지 뭘. 아무튼 이상한 꿈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게. 그냥 화연 아가씨를 잘 지켜보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 한편 마을 우물가에서는 수다쟁이 최씨 부인이 동네 안악들을 모아놓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어젯밤에 저 동쪽 숲속에서 그 화연이라는 계집이 글쎄 달빛 아래서 알몸으로 홀딱 벗고 뭔가를 그리고 있지 않겠어?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필시 요물임이 틀림없어. 최씨 부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화연 아가씨가 얼마나 얌전한 처자인데. 믿든지 말든지. 그 계집 뭔가 수상하다니까.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부터 이상했어. 내 젊었을 적에도 꼭 저런 여자를 본 적이 있어? 달빛 같은 피부에 그림을 그리던 나중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지? 아무것도 아냐. 그냥 그 계집이 수상쩍다는 거지. 우물가를 지나던 민주는 최씨 부인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신선의 경고와 덕배 영감의 전설 이야기, 그리고 최씨 부인의 목격담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땔감을 가지고 화연의 집을 찾아간 민주는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서 이불 밑에 반쯤 숨겨진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자 그것은 바로 꿈속에서 보았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피어나는 신비로운 꽃,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듯 그려진 작은 문양. 민주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 진력, 마을 뒷산으로 향하던 민주는 달이 떠오르는 숲속에서 화연과 마주쳤습니다. 달빛을 받아 더욱 신비롭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에 민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민준 씨, 마침 잘 만났어요. 오늘 밤 제 그림 그리는 것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민준 씨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당신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기묘한 빛을 발했고 민주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숲속 작은 공터를 환하게 비추는 밤, 민주는 화연을 따라 숲 깊은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화연은 그 위에 하얀 비단천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에서 붓과 먹, 그리고 여러 가지 빛깔의 신비로운 물감들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제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제 옆에서 어깨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가끔 그림을 그릴 때 몸에 이상한 기운이 돌아서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생각보다 뜨거운 그녀의 체온에 놀랐습니다. 화연이 붓을 들자 달빛이 더욱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내 이놈들,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영감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아침부터 화연 아가씨 타령만 하길래 수상해서 와봤지. 근데 이게 뭐고? 혹시 둘이서 밤중에 숲속에 진하게 한번 붙어보려고. 바로 그때 갑자기 화연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동자가 달빛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연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이거 심상치 않구먼. 바로 달의 정령이 인간 세계와 교감하는 의식이로다. 고대 문헌에 기록된 이 잡것들. 여기서 뭘 하는 짓이야? 내 이럴 줄 알았지? 저 요망한 계집이 순진한 총각들을 홀려서 당장 마을에 다 알릴 테다. 하지만 최씨 부인이 달려들려는 순간 덕배 영감이 품속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부적을 본 최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설마 최 씨 부인. 함부로 방해하면 아니 돼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소이다. 그 순간 달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화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림 위로 쓰러졌습니다. 화연 아가씨, 박민준. 이것이 내게 주는 첫 번째 시험이다. 그녀를 구하고 싶다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저 그림 속에 바쳐라.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옥황상제의 시험이 시작된 게야. 설명할 시간 없다. 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림해.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옥 놀이개가 든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놀이개를 그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놀이개가 환한 빛을 발하며 그림 속으로 스르르 녹아 들어갔고 화연을 감싸던 강렬한 빛도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화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준 씨. 내가 와이라노. 갑자기 사투리가 짙어진 그녀의 목소리에 민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완전 여우한테 홀렸네. 홀렸어. 화연 아가씨, 밤이 깊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쉬는 게 좋겠구먼. 감기 들겠네. 갑자기 친절해진 최씨 부인을 민준이 의심스럽게 바라보자 덕배 영감이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내 덕배 영감과 최씨 부인은 각자 마을로 돌아갔고 숲속에는 민준과 화연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연의 몸이 달빛처럼 하얗게 빛나며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민준 씨. 내 몸이 너무 차가워져요. 달의 기운이 나를 다시 데려가려는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달의 차가운 기운은 인간의 따뜻한 기운으로만 중화시킬 수 있어요. 따뜻한 기운이라니요. 화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민준의 뺨에 차가운 손을 가져다 대고 이내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따뜻한 기운을 제 안에 불어넣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말 달나라로 돌아가 버릴지도 몰라요. 아가씨, 그게 무슨... 민준 씨. 당신 가슴에 품고 있던 나의 달을 이제 당신의 온기로 채워주세요. 그 순간 민주는 모든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과 진심 어린 마음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가자 그녀의 차가운 몸이 점차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따뜻함이군요. 아가씨.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그것이 바로 달의 시험을 통과하는 열쇠예요. 저를 당신의 온기로 가득 채워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화연의 몸은 점점 더 따뜻해졌고 민준의 마음은 그녀를 지키겠다는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지난밤의 일을 되새기며 다시 덕배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이, 박서방. 간밤에 화연 아가씨랑 뭘 했길래 얼굴이 그리 해숙해졌는가? 밤새도록 달맞이꼬대에 물이라도 줬나? 영감님, 진지하게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자네, 알고 있었나? 화연 아가씨. 이 세상 사람이 아닐세. 화연 아가씨가 이 마을에 나타난 게 정확히 3년 전 붉은 보름날 밤이었지. 그날 밤 하늘에서 붉은 별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문헌에 보면 60년마다 달나라의 공주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3년 동안 머물며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는 전설이 있다네. 그렇다면 화연 아가씨는 정말... 그렇네. 달나라 공주의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제 곧 3년이 되는 보름달이 뜨지.
그때가 되면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하네. 인간 세상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달나라로 돌아갈 것인지.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최 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아이고, 마침 잘 만났다, 민준 총각.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 화연 아가씨처럼 달빛 아래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네. 한 남자가 내게 접근했었지? 그는 달에서 온 사람이었어. 그는 바로 내고 옆집 아즈매가 왔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세. 답답한 마음의 민주는 화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달에서 오신 분입니까? 달의 정령이신가요? 내가 달의 정령이면 민준 씨는 뭘 해줄 건가요? 혹시 당신의 그 뜨거운 기운으로 내 보름달을 다시 한번 쓰다듬어 줄 건가요? 한편 그날 저녁, 온 마을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뜬다는 붉은 보름달이 하늘을 장식한 것입니다. 민준이 집 앞마당에서 신비로운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화연이 나타나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준 씨, 빨리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제 그림을 완성해야 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잠깐만요, 아가씨. 먼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말 달에서 오신 분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민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는 덕배 영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영감님, 저 오늘 밤 화연 아가씨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불안합니다. 민준이 만약 화연 아가씨가 그림을 완성하며 이 마을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네? 선택은 자네 몫이야. 허나 명심하게. 그 여인이 자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해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저 달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수작일 수도 있으니 말일세. 덕배 영감의 말에 마음이 더욱 심란해진 민준이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최 씨 부인이 횃불을 들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민준. 화연이를 도우면 안 돼. 그 그림이 완성되면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거야. 민준이 놀라 뒷걸음치자 최 씨 부인의 눈에서 섬뜩한 붉은 빛이 번뜩였습니다. 60년 전 나도 달에서 온 자를 만났지? 하지만 그 자는 내 모든 것을 빼앗고 사라져 버렸어.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테라. 그녀는 갑자기 횃불을 휘두르며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은 놀라 몸을 피했고 최 씨 부인은 광기 어린 웃음소리를 내며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휘두르는 최 씨 부인을 피해 민준은 필사적으로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화연 아가씨를 지켜야 한다. 숲속 깊숙한 곳, 어젯밤 그 공터에서 화연은 달빛을 받으며 초조하게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달빛을 받아 반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늦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가씨를 지켜드릴 겁니다. 두 사람이 서둘러 그림 앞에 마주서서 마지막 필치를 더하려는 순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멈춰라. 내가 바로 옥황상제 폐하께서 특별 파견하신 감시관이다. 영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감님이 옥황상제 감시관이라니요. 나는 60년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달의 공주를 감시하고 시험하는 임무를 맡은 특별 감시관, 김덕배라고 하네. 내가 무슨 옥황상제 감시관이야. 내가 진짜 옥황상제 폐하의 명을 받은 수호자다. 저 여자는 60년 전에 달나라 총각을 유혹해서 인간 세상에 붙잡아 둔 요물이다. 아이고, 이 아즈매가 또.
완전 사기꾼이네. 거짓말. 그건 내 놈이 한 짓이겠지. 두 사람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연은 그림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붓끝이 천에 닿을 때마다 그림에서 강렬한 붉은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림이 붉은 달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림 속에는 신비로운 달 세계의 풍경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은빛강이 흐르고 수정 같은 나무들이 반짝이는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저곳이 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였어. 달의 세계가. 역시. 전설은 사실이었군. 박민준. 이것이 내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다. 옥황상제님, 서화연은 달의 공주이며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다. 그럼에도 너는 너의 욕심을 위해 그녀를 이 세상에 남게 하겠느냐? 아니면 그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떠나보내 주겠느냐? 민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화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고통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런 6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선택이로군. 최 씨 부인이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에서 주름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며 몸에서 은은한 달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최 씨 부인. 당신은 60년 전 달의 존재와 인연을 맺은 후 나이를 먹지 않고 달의 공주를 지켜보는 달의 수호자가 된 것이었군요. 뭐라고? 내가 그걸 어찌? 저 또한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자이니까요. 60년마다 이 시험을 지켜보는 임무를 맡았지요. 그 사이 그림 속 달 세계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화연의 몸은 더욱 투명해져 갔습니다. 박민준. 이제 결정할 시간이다. 이 시험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느냐? 제가 달의 공주였다니. 3년 전 인간 세상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내려왔었지요. 하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은 딱 3년뿐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가혹한 시험을? 내가 설명하겠네. 나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매 60년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달의 사자라네. 달의 공주가 진정한 사랑을 찾는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지켜보는 임무를 맡고 있지. 갑자기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룩했던 배가 들어가고 키가 훌쩍 커졌으며 흐릿했던 눈매가 날카롭게 빛나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 그는 곧 푸념하듯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이, 변신은 3초밖에 안 된다니까. 젠장, 체력 소모가 너무 커. 근데 일은 제대로 한다 아이가. 60년 전 나도 당신처럼 달에서 온 남자를 사랑했소. 그때도 옥황상제의 시험이 있었지. 나는 그를 이 세상에 남게 하고 싶어서 내 모든 것을 바쳤소. 하지만 그 결과는 그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갔소. 달의 존재는 인간 세상의 탁한 기운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이지. 결국 내 눈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게야.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화연을 이 세상에 남게 한다면 그녀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화연 역시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투명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아가씨. 마지막 밤을 우리 함께 보내요. 당신의 모든 정기를 제 몸에 완전히 불어넣어 준다면 어쩌면 그날 밤처럼 제 온기를 아가씨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고 싶다면
너희는 각자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 화연은 달로 돌아갈 권리를, 민주는 화연에 대한 모든 기억을 포기해야 한다. 뭐라고요? 기억을 포기하라고요?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이니라. 쯧쯧. 옥황상제 영감탱. 진짜 창의력하고는 60년 전이랑 똑같은 시험을 내고 있네? 조용히 해. 중요한 순간이잖아. 화연과 민주는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달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겠어요. 인간으로 남겠어요. 당신과 함께.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이 따뜻함을 잃고 싶지 않아요. 안 됩니다. 아가씨는 달의 공주시니 당연히 그곳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곳이 아가씨의 자리입니다. 제가 아가씨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아가씨의 행복을 바랍니다. 흥. 이런 결말은 처음이로구나. 두 사람 다 자신을 버리고 상대를 선택하다니. 사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사랑을 시험하기 위한 나의 작은 연극이었느니라. 매 60년마다 달의 공주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참된 사랑을 배우고 그 귀한 경험을 달나라에 전하는 임무를 가진다. 너희는 그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다. 그 순간 화연의 몸에서 빛나던 투명함이 점차 사라지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사라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 이제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달로 돌아가 공주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인간으로 남아 박민준과 함께할 것인지. 옥황상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60년 전 최씨 아즈메가 사랑했던 그 달나라 총각의 환생입니다. 뭐라고? 이 둥글둥글한 뚱땡이가 뭐라는 게야? 인간으로 환생해서 아즈메를 다시 만나러 온 기라. 근데 이놈의 몸뚱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바람에 차마 말을 못했지. 아이고, 아즈메. 내 마음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내 이제부터 보신탕 끊고 살 빼서 당신한테 잘 보일게. 이 죽일 놈의 자식. 내가 60년을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와 진작 말을 안 했노. 이 왼수 같은 놈. 평생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거절할 내가 아니지. 너희의 진실한 사랑에 감동했다. 내 너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겠다. 첫째, 화연은 달의 공주로서 의무를 다하되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민준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둘째, 민준에게는 화연이 없는 동안에도 그녀를 변함없이 기다릴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의 믿음을 주마. 그럼 아가씨는 결국 달로 돌아가셔야 하는 겁니까? 달의 공주로서의 의무가 있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너무 상심 마라.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너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달에서도 항상 당신을 생각할게요. 민준 씨. 옥황상제의 모습이 사라지고 숲속에는 다시 고요한 달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 밤만큼은 제가 온전히 당신의 여자가 될게요. 아가씨. 제 평생 아가씨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달빛이 안내하는 숲속 깊은 곳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기다림과 희생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영원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달빛처럼 은은하게 우리에게 속삭여줍니다. 때는 조선시대, 깊은 산세와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강원도의 외딴 산골 마을, 달맞이 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박민준이라는 우직하고 성실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일로 다져진 단단한 체구와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 그리고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맑은 눈빛을 가진 사내였지요. 비록 살림은 넉넉지 못했으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작은 초가집을 지키며 부지런히 땅을 일구는 그의 성실함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준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밤마다 꾸는 기묘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몇 달째인지 민준은 잠이 들면 을의 신비로운 여인 서화연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화연은 달빛이 내려앉은 듯 창백하고 맑은 피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간직한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언제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기이한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민준을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그녀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민준은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현실의 화연 아가씨에 대한 연모의 정 때문이라 생각하면서도 꿈이 점점 생생하고 야릇해지는 것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여름밤, 민준의 꿈에 또다시 화연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달빛 아래 그림을 그리던 그녀의 모습 위로 이번에는 구름을 타고 위험 있는 모습의 한 존재가 내려왔습니다. 백발의 금빛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지요. 어리석은 인간아. 매일 밤 헛된 욕망만 품고 있으니 저 여인이 위험해지는 것을 모르는가? 앞으로 사흘 안에 저 여인의 달 속에 숨겨진 비밀, 그녀가 그리는 그림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녀는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그냥 사라지게 두진 않으마. 내 진정한 마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니 그녀의 달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늘에 뜬 달 말고 아주 특별한 달 말이다. 알아서 찾아보거라. 푸른빛과 함께 신선의 모습이 사라지자 민준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연과의 인연은 3년 전 역시 붉은 보름달이 뜨던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동쪽 하늘에서 붉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민준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달빛처럼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화연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깨어났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민준은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가 쓰시던 빈 초가집에 머물게 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화연은 빼어난 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로 마을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오직 민준에게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민준은 그런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고 땔감을 해다 주거나 우물물을 길어다 주는 핑계로 매일 그녀의 집 앞을 서성이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미소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하면서도 차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는 내지 못하고 밤마다 그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신선의 경고를 받은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마을 주막을 운영하는 김덕배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덕배 영감은 넉살 좋은 성격의 마을의 온갖 소문과 이야기에 정통한 인물이었지요. 영감님, 제가 간밤에 꿈에서 월궁의 신선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화연 아가씨가 위험하다며 사흘 안에 아가씨의 달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야 한다지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요? 껄껄. 꿈은 반대라더니. 그 신선 양반이 아주 점잖게 말했구먼. 그 달이라는 게 뭐겠는가? 자네의 그 단단한 물건으로 아가씨의 비밀스러운 곳, 그 달덩이 같은 곳을 힘껏 적셔줘야 아가씨를 구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달빛 아래서만 피어나는 꽃을 활짝 피게 해주라는 게지. 근데 자네, 그 물건이 제구실을 할지는 모르겠네마. 아이고, 영감님. 그런 상스러운 말씀을. 제가 어찌 감히 화연 아가씨께 농담이다. 농담. 허나 달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 혹시 달맞이꽃 전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아주 오래된 전설인데 달의 정령이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특별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군. 그 그림에 달의 힘과 자신의 정체를 숨겨두고 오직 운명의 상대만이 그 비밀을 알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
영감님은 어찌 그런 이야기를 다 아십니까? 주막에서 술 손님들한테 주워들은 이야기지 뭘. 아무튼 이상한 꿈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게. 그냥 화연 아가씨를 잘 지켜보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 한편 마을 우물가에서는 수다쟁이 최 씨 부인이 동네 안악들을 모아놓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어젯밤에 저 동쪽 숲속에서 그 화연이라는 계집이 글쎄 달빛 아래서 알몸으로 홀딱 벗고 뭔가를 그리고 있지 않겠어?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필시 요물임이 틀림없어. 최 씨 부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화연 아가씨가 얼마나 얌전한 처자인데. 믿든지 말든지. 그 계집 뭔가 수상하다니까.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부터 이상했어. 내 젊었을 적에도 꼭 저런 여자를 본 적이 있어? 달빛 같은 피부에 그림을 그리던 나중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지? 아무것도 아냐. 그냥 그 계집이 수상쩍다는 거지. 우물가를 지나던 민주는 최 씨 부인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신선의 경고와 덕배 영감의 전설 이야기, 그리고 최 씨 부인의 목격담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땔감을 가지고 화연의 집을 찾아간 민주는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서 이불 밑에 반쯤 숨겨진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자 그것은 바로 꿈속에서 보았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피어나는 신비로운 꽃,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듯 그려진 작은 문양. 민주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 진력, 마을 뒷산으로 향하던 민주는 달이 떠오르는 숲속에서 화연과 마주쳤습니다. 달빛을 받아 더욱 신비롭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에 민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민준 씨, 마침 잘 만났어요. 오늘 밤 제 그림 그리는 것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민준 씨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당신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기묘한 빛을 발했고 민주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숲속 작은 공터를 환하게 비추는 밤, 민주는 화연을 따라 숲 깊은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화연은 그 위에 하얀 비단천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에서 붓과 먹, 그리고 여러 가지 빛깔의 신비로운 물감들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제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제 옆에서 어깨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가끔 그림을 그릴 때 몸에 이상한 기운이 돌아서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생각보다 뜨거운 그녀의 체온에 놀랐습니다. 화연이 붓을 들자 달빛이 더욱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내 이놈들,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영감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아침부터 화연 아가씨 타령만 하길래 수상해서 와봤지. 근데 이게 뭐고? 혹시 둘이서 밤중에 숲속에 진하게 한번 붙어보려고. 바로 그때 갑자기 화연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동자가 달빛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연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이거 심상치 않구먼. 바로 달의 정령이 인간 세계와 교감하는 의식이로다. 고대 문헌에 기록된 이 잡것들. 여기서 뭘 하는 짓이야? 내 이럴 줄 알았지? 저 요망한 계집이 순진한 총각들을 홀려서 당장 마을에 다 알릴 테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이 달려들려는 순간 덕배 영감이 품속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부적을 본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설마 최 씨 부인. 함부로 방해하면 아니 돼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소이다. 그 순간 달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화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림 위로 쓰러졌습니다. 화연 아가씨.
박민준. 이것이 내게 주는 첫 번째 시험이다. 그녀를 구하고 싶다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저 그림 속에 바쳐라.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옥황상제의 시험이 시작된 게야. 설명할 시간 없다. 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림해.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옥 놀이개가 든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놀이개를 그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놀이개가 환한 빛을 발하며 그림 속으로 스르르 녹아 들어갔고 화연을 감싸던 강렬한 빛도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화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준 씨. 내가 와이라노. 갑자기 사투리가 짙어진 그녀의 목소리에 민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완전 여우한테 홀렸네. 홀렸어. 화연 아가씨, 밤이 깊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쉬는 게 좋겠구먼. 감기 들겠네. 갑자기 친절해진 최씨 부인을 민준이 의심스럽게 바라보자 덕배 영감이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내 덕배 영감과 최씨 부인은 각자 마을로 돌아갔고 숲속에는 민준과 화연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연의 몸이 달빛처럼 하얗게 빛나며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민준 씨. 내 몸이 너무 차가워져요. 달의 기운이 나를 다시 데려가려는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달의 차가운 기운은 인간의 따뜻한 기운으로만 중화시킬 수 있어요. 따뜻한 기운이라니요. 화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민준의 뺨에 차가운 손을 가져다 대고 이내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따뜻한 기운을 제 안에 불어넣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말 달나라로 돌아가 버릴지도 몰라요. 아가씨, 그게 무슨... 민준 씨. 당신 가슴에 품고 있던 나의 달을 이제 당신의 온기로 채워주세요. 그 순간 민준은 모든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과 진심 어린 마음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가자 그녀의 차가운 몸이 점차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따뜻함이군요. 아가씨,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그것이 바로 달의 시험을 통과하는 열쇠예요. 저를 당신의 온기로 가득 채워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화연의 몸은 점점 더 따뜻해졌고 민준의 마음은 그녀를 지키겠다는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지난밤의 일을 되새기며 다시 덕배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이, 박서방. 간밤에 화연 아가씨랑 뭘 했길래 얼굴이 그리 해숙해졌는가? 밤새도록 달맞이꼬대에 물이라도 줬나? 영감님, 진지하게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자네, 알고 있었나? 화연 아가씨. 이 세상 사람이 아닐세. 화연 아가씨가 이 마을에 나타난 게 정확히 3년 전 붉은 보름날 밤이었지. 그날 밤 하늘에서 붉은 별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문헌에 보면 60년마다 달나라의 공주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3년 동안 머물며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는 전설이 있다네. 그렇다면 화연 아가씨는 정말... 그렇네. 달나라 공주의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제 곧 3년이 되는 보름달이 뜨지. 그때가 되면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하네. 인간 세상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달나라로 돌아갈 것인지.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최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아이고, 마침 잘 만났다, 민준 총각.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
화연 아가씨처럼 달빛 아래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네. 한 남자가 내게 접근했었지? 그는 달에서 온 사람이었어. 그는 바로 내고 옆집 아즈매가 왔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세. 답답한 마음의 민주는 화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달에서 오신 분입니까? 달의 정령이신가요? 내가 달의 정령이면 민준 씨는 뭘 해줄 건가요? 혹시 당신의 그 뜨거운 기운으로 내 보름달을 다시 한번 쓰다듬어 줄 건가요? 한편 그날 저녁, 온 마을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뜬다는 붉은 보름달이 하늘을 장식한 것입니다. 민준이 집 앞마당에서 신비로운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화연이 나타나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준 씨, 빨리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제 그림을 완성해야 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잠깐만요, 아가씨. 먼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말 달에서 오신 분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민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는 덕배 영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영감님, 저 오늘 밤 화연 아가씨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불안합니다. 민준이 만약 화연 아가씨가 그림을 완성하며 이 마을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네? 선택은 자네 몫이야. 허나 명심하게. 그 여인이 자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해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저 달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수작일 수도 있으니 말일세. 덕배 영감의 말에 마음이 더욱 심란해진 민준이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최씨 부인이 횃불을 들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민준. 화연이를 도우면 안 돼. 그 그림이 완성되면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거야. 민준이 놀라 뒷걸음치자 최씨 부인의 눈에서 섬뜩한 붉은 빛이 번뜩였습니다. 60년 전 나도 달에서 온 자를 만났지? 하지만 그 자는 내 모든 것을 빼앗고 사라져 버렸어.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테라. 그녀는 갑자기 횃불을 휘두르며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은 놀라 몸을 피했고 최씨 부인은 광기 어린 웃음소리를 내며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휘두르는 최씨 부인을 피해 민준은 필사적으로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화연 아가씨를 지켜야 한다. 숲속 깊숙한 곳, 어젯밤 그 공터에서 화연은 달빛을 받으며 초조하게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달빛을 받아 반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늦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가씨를 지켜드릴 겁니다. 두 사람이 서둘러 그림 앞에 마주서서 마지막 필치를 더하려는 순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멈춰라. 내가 바로 옥황상제 폐하께서 특별 파견하신 감시관이다. 영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감님이 옥황상제 감시관이라니요. 나는 60년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달의 공주를 감시하고 시험하는 임무를 맡은 특별 감시관, 김덕배라고 하네. 내가 무슨 옥황상제 감시관이야. 내가 진짜 옥황상제 폐하의 명을 받은 수호자다. 저 여자는 60년 전에 달나라 총각을 유혹해서 인간 세상에 붙잡아 둔 요물이다. 아이고, 이 아즈매가 또 완전 사기꾼이네. 거짓말. 그건 내 놈이 한 짓이겠지. 두 사람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연은 그림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붓끝이 천에 닿을 때마다 그림에서 강렬한 붉은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림이 붉은 달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림 속에는 신비로운 달 세계의 풍경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은빛강이 흐르고 수정 같은 나무들이 반짝이는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저곳이 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였어. 달의 세계가. 역시 전설은 사실이었군. 박민준. 이것이 내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다. 옥황상제님, 서하연은 달의 공주이며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다. 그럼에도 너는 너의 욕심을 위해 그녀를 이 세상에 남게 하겠느냐? 아니면 그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떠나보내 주겠느냐? 민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화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고통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런 6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선택이로군. 최 씨 부인이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에서 주름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며 몸에서 은은한 달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최 씨 부인. 당신은 60년 전 달의 존재와 인연을 맺은 후 나이를 먹지 않고 달의 공주를 지켜보는 달의 수호자가 된 것이었군요. 뭐라고? 내가 그걸 어찌? 저 또한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자이니까요. 60년마다 이 시험을 지켜보는 임무를 맡았지요. 그 사이 그림 속 달 세계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화연의 몸은 더욱 투명해져 갔습니다. 박민준. 이제 결정할 시간이다. 이 시험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느냐? 제가 달의 공주였다니. 3년 전 인간 세상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내려왔었지요. 하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은 딱 3년뿐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가혹한 시험을? 내가 설명하겠네. 나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매 60년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달의 사자라네. 달의 공주가 진정한 사랑을 찾는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지켜보는 임무를 맡고 있지. 갑자기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룩했던 배가 들어가고 키가 훌쩍 커졌으며 흐릿했던 눈매가 날카롭게 빛나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 그는 곧 푸념하듯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이, 변신은 3초밖에 안 된다니까. 젠장, 체력 소모가 너무 커. 근데 일은 제대로 한다 아이가. 60년 전 나도 당신처럼 달에서 온 남자를 사랑했소. 그때도 옥황상제의 시험이 있었지. 나는 그를 이 세상에 남게 하고 싶어서 내 모든 것을 바쳤소. 하지만 그 결과는 그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갔소. 달의 존재는 인간 세상의 탁한 기운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이지. 결국 내 눈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게야.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화연을 이 세상에 남게 한다면 그녀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화연 역시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투명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아가씨. 마지막 밤을 우리 함께 보내요. 당신의 모든 정기를 제 몸에 완전히 불어넣어 준다면 어쩌면 그날 밤처럼 제 온기를 아가씨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고 싶다면 너희는 각자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 화연은 달로 돌아갈 권리를, 민주는 화연에 대한 모든 기억을 포기해야 한다. 뭐라고요? 기억을 포기하라고요?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이니라. 쯧쯧. 옥황상제 영감탱. 진짜 창의력하고는 60년 전이랑 똑같은 시험을 내고 있네? 조용히 해. 중요한 순간이잖아. 화연과 민주는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달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겠어요. 인간으로 남겠어요. 당신과 함께.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이 따뜻함을 잃고 싶지 않아요. 안 됩니다. 아가씨는 달의 공주시니 당연히 그곳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곳이 아가씨의 자리입니다. 제가 아가씨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아가씨의 행복을 바랍니다. 흥. 이런 결말은 처음이로구나. 두 사람 다 자신을 버리고 상대를 선택하다니. 사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사랑을 시험하기 위한 나의 작은 연극이었느니라. 매 60년마다 달의 공주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참된 사랑을 배우고 그 귀한 경험을 달나라에 전하는 임무를 가진다. 너희는 그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다. 그 순간 화연의 몸에서 빛나던 투명함이 점차 사라지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사라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 이제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달로 돌아가 공주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인간으로 남아 박민준과 함께할 것인지. 옥황상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60년 전 최씨 아즈메가 사랑했던 그 달나라 총각의 환생입니다. 뭐라고? 이 둥글둥글한 뚱땡이가 뭐라는 게야? 인간으로 환생해서 아즈메를 다시 만나러 온 기라. 근데 이놈의 몸뚱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바람에 차마 말을 못했지. 아이고, 아즈메. 내 마음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내 이제부터 보신탕 끊고 살 빼서 당신한테 잘 보일게. 이 죽일 놈의 자식. 내가 60년을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와 진작 말을 안 했노. 이 왼수 같은 놈. 평생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거절할 내가 아니지. 너희의 진실한 사랑에 감동했다. 내 너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겠다. 첫째, 화연은 달의 공주로서 의무를 다하되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민준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둘째, 민준에게는 화연이 없는 동안에도 그녀를 변함없이 기다릴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의 믿음을 주마. 그럼 아가씨는 결국 달로 돌아가셔야 하는 겁니까? 달의 공주로서의 의무가 있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너무 상심 마라.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너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달에서도 항상 당신을 생각할게요. 민준 씨. 옥황상제의 모습이 사라지고 숲속에는 다시 고요한 달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 밤만큼은 제가 온전히 당신의 여자가 될게요. 아가씨. 제 평생 아가씨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달빛이 안내하는 숲속 깊은 곳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기다림과 희생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영원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달빛처럼 은은하게 우리에게 속삭여줍니다. 때는 조선시대, 깊은 산세와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강원도의 외딴 산골 마을, 달맞이 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박민준이라는 우직하고 성실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일로 다져진 단단한 체구와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 그리고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맑은 눈빛을 가진 사내였지요. 비록 살림은 넉넉지 못했으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작은 초가집을 지키며 부지런히 땅을 일구는 그의 성실함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준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밤마다 꾸는 기묘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몇 달째인지 민준은 잠이 들면 을의 신비로운 여인 서화연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화연은 달빛이 내려앉은 듯 창백하고 맑은 피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간직한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언제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기이한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민준을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그녀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민준은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현실의 화연 아가씨에 대한 연모의 정 때문이라 생각하면서도 꿈이 점점 생생하고 야릇해지는 것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여름밤, 민준의 꿈에 또다시 화연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달빛 아래 그림을 그리던 그녀의 모습 위로 이번에는 구름을 타고 위험 있는 모습의 한 존재가 내려왔습니다. 백발의 금빛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지요. 어리석은 인간아. 매일 밤 헛된 욕망만 품고 있으니 저 여인이 위험해지는 것을 모르는가? 앞으로 사흘 안에 저 여인의 달 속에 숨겨진 비밀, 그녀가 그리는 그림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녀는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그냥 사라지게 두진 않으마. 내 진정한 마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니 그녀의 달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늘에 뜬 달 말고 아주 특별한 달 말이다. 알아서 찾아보거라. 푸른 빛과 함께 신선의 모습이 사라지자 민준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연과의 인연은 3년 전, 역시 붉은 보름달이 뜨던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동쪽 하늘에서 붉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민준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달빛처럼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화연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깨어났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민준은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가 쓰시던 빈 초가집에 머물게 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화연은 빼어난 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로 마을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오직 민준에게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민준은 그런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고 땔감을 해다 주거나 우물물을 길어다 주는 핑계로 매일 그녀의 집 앞을 서성이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미소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하면서도 차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는 내지 못하고 밤마다 그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신선의 경고를 받은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마을 주막을 운영하는 김덕배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덕배 영감은 넉살 좋은 성격의 마을의 온갖 소문과 이야기에 정통한 인물이었지요. 영감님, 제가 간밤에 꿈에서 월궁의 신선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화연 아가씨가 위험하다며 사흘 안에 아가씨의 달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야 한다지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요? 껄껄. 꿈은 반대라더니. 그 신선 양반이 아주 점잖게 말했구먼. 그 달이라는 게 뭐겠는가? 자네의 그 단단한 물건으로 아가씨의 비밀스러운 곳, 그 달덩이 같은 곳을 힘껏 적셔줘야 아가씨를 구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달빛 아래서만 피어나는 꽃을 활짝 피게 해주라는 게지. 근데 자네, 그 물건이 제구실을 할지는 모르겠네마. 아이고, 영감님. 그런 상스러운 말씀을. 제가 어찌 감히 화연 아가씨께 농담이다. 농담. 허나 달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 혹시 달맞이꽃 전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아주 오래된 전설인데 달의 정령이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특별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군. 그 그림에 달의 힘과 자신의 정체를 숨겨두고 오직 운명의 상대만이 그 비밀을 알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 영감님은 어찌 그런 이야기를 다 아십니까? 주막에서 술 손님들한테 주워들은 이야기지 뭘. 아무튼 이상한 꿈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게. 그냥 화연 아가씨를 잘 지켜보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 한편
마을 우물가에서는 수다쟁이 최씨 부인이 동네 안악들을 모아놓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어젯밤에 저 동쪽 숲속에서 그 화연이라는 계집이 글쎄 달빛 아래서 알몸으로 홀딱 벗고 뭔가를 그리고 있지 않겠어?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필시 요물임이 틀림없어. 최씨 부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화연 아가씨가 얼마나 얌전한 처자인데. 믿든지 말든지. 그 계집 뭔가 수상하다니까.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부터 이상했어. 내 젊었을 적에도 꼭 저런 여자를 본 적이 있어? 달빛 같은 피부에 그림을 그리던 나중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지? 아, 아무것도 아냐. 그냥 그 계집이 수상쩍다는 거지. 우물가를 지나던 민주는 최씨 부인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신선의 경고와 덕배 영감의 전설 이야기, 그리고 최씨 부인의 목격담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땔감을 가지고 화연의 집을 찾아간 민주는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서 이불 밑에 반쯤 숨겨진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자 그것은 바로 꿈속에서 보았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피어나는 신비로운 꽃,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듯 그려진 작은 문양. 민주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 진력, 마을 뒷산으로 향하던 민주는 달이 떠오르는 숲속에서 화연과 마주쳤습니다. 달빛을 받아 더욱 신비롭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에 민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민준 씨, 마침 잘 만났어요. 오늘 밤 제 그림 그리는 것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민준 씨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당신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기묘한 빛을 발했고 민주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숲속 작은 공터를 환하게 비추는 밤, 민주는 화연을 따라 숲 깊은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화연은 그 위에 하얀 비단천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에서 붓과 먹, 그리고 여러 가지 빛깔의 신비로운 물감들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제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제 옆에서 어깨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가끔 그림을 그릴 때 몸에 이상한 기운이 돌아서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생각보다 뜨거운 그녀의 체온에 놀랐습니다. 화연이 붓을 들자 달빛이 더욱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크아! 내 이놈들,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영감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아침부터 화연 아가씨 타령만 하길래 수상해서 와봤지. 근데 이게 뭐고? 혹시 둘이서 밤중에 숲속에 진하게 한번 붙어보려고. 바로 그때 갑자기 화연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동자가 달빛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연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이거 심상치 않구먼. 바로 달의 정령이 인간 세계와 교감하는 의식이로다. 고대 문헌에 기록된 이 잡것들. 여기서 뭘 하는 짓이야? 내 이럴 줄 알았지? 저 요망한 계집이 순진한 총각들을 홀려서 당장 마을에 다 알릴 테다. 하지만 최씨 부인이 달려들려는 순간 덕배 영감이 품속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부적을 본 최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설마 최씨 부인. 함부로 방해하면 아니 돼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소이다. 그 순간 달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화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림 위로 쓰러졌습니다. 화연 아가씨. 박민준. 이것이 내게 주는 첫 번째 시험이다. 그녀를 구하고 싶다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저 그림 속에 바쳐라.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옥황상제의 시험이 시작된 게야. 설명할 시간 없다.
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림해.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옥 놀이개가 든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놀이개를 그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놀이개가 환한 빛을 발하며 그림 속으로 스르르 녹아 들어갔고 화연을 감싸던 강렬한 빛도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화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준 씨. 내가 와이라노. 갑자기 사투리가 짙어진 그녀의 목소리에 민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완전 여우한테 홀렸네. 홀렸어. 화연 아가씨, 밤이 깊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쉬는 게 좋겠구먼. 감기 들겠네. 갑자기 친절해진 최씨 부인을 민준이 의심스럽게 바라보자 덕배 영감이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내 덕배 영감과 최씨 부인은 각자 마을로 돌아갔고 숲속에는 민준과 화연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연의 몸이 달빛처럼 하얗게 빛나며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민준 씨. 내 몸이 너무 차가워져요. 달의 기운이 나를 다시 데려가려는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달의 차가운 기운은 인간의 따뜻한 기운으로만 중화시킬 수 있어요. 따뜻한 기운이라니요. 화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민준의 뺨에 차가운 손을 가져다 대고 이내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따뜻한 기운을 제 안에 불어넣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말 달나라로 돌아가 버릴지도 몰라요. 아가씨. 그게 무슨... 민준 씨. 당신 가슴에 품고 있던 나의 달을 이제 당신의 온기로 채워주세요. 그 순간 민주는 모든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과 진심 어린 마음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가자 그녀의 차가운 몸이 점차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따뜻함이군요. 아가씨.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그것이 바로 달의 시험을 통과하는 열쇠예요. 저를 당신의 온기로 가득 채워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화연의 몸은 점점 더 따뜻해졌고 민준의 마음은 그녀를 지키겠다는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지난밤의 일을 되새기며 다시 덕배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이, 박서방. 간밤에 화연 아가씨랑 뭘 했길래 얼굴이 그리 해숙해졌는가? 밤새도록 달맞이꼬대에 물이라도 줬나? 영감님, 진지하게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자네, 알고 있었나? 화연 아가씨. 이 세상 사람이 아닐세. 화연 아가씨가 이 마을에 나타난 게 정확히 3년 전 붉은 보름날 밤이었지. 그날 밤 하늘에서 붉은 별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문헌에 보면 60년마다 달나라의 공주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3년 동안 머물며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는 전설이 있다네. 그렇다면 화연 아가씨는 정말... 그렇네. 달나라 공주의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제 곧 3년이 되는 보름달이 뜨지. 그때가 되면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하네. 인간 세상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달나라로 돌아갈 것인지.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최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아이고, 마침 잘 만났다, 민준 총각.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 화연 아가씨처럼 달빛 아래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네. 한 남자가 내게 접근했었지? 그는 달에서 온 사람이었어. 그는 바로 내고 옆집 아즈매가 왔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세. 답답한 마음의 민주는 화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달에서 오신 분입니까? 달의 정령이신가요? 내가 달의 정령이면 민준 씨는 뭘 해줄 건가요? 혹시 당신의 그 뜨거운 기운으로 내 보름달을 다시 한번 쓰다듬어 줄 건가요? 한편 그날 저녁, 온 마을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뜬다는 붉은 보름달이 하늘을 장식한 것입니다. 민준이 집 앞마당에서 신비로운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화연이 나타나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준 씨, 빨리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제 그림을 완성해야 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잠깐만요, 아가씨. 먼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말 달에서 오신 분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민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는 덕배 영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영감님, 저 오늘 밤 화연 아가씨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불안합니다. 민준이 만약 화연 아가씨가 그림을 완성하며 이 마을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네? 선택은 자네 몫이야. 허나 명심하게. 그 여인이 자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해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저 달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수작일 수도 있으니 말일세. 덕배 영감의 말에 마음이 더욱 심란해진 민준이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최 씨 부인이 횃불을 들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민준. 화연이를 도우면 안 돼. 그 그림이 완성되면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거야. 민준이 놀라 뒷걸음치자 최 씨 부인의 눈에서 섬뜩한 붉은 빛이 번뜩였습니다. 60년 전 나도 달에서 온 자를 만났지? 하지만 그 자는 내 모든 것을 빼앗고 사라져 버렸어.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테라. 그녀는 갑자기 횃불을 휘두르며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은 놀라 몸을 피했고 최 씨 부인은 광기 어린 웃음소리를 내며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휘두르는 최 씨 부인을 피해 민준은 필사적으로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화연 아가씨를 지켜야 한다. 숲속 깊숙한 곳, 어젯밤 그 공터에서 화연은 달빛을 받으며 초조하게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달빛을 받아 반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늦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가씨를 지켜드릴 겁니다. 두 사람이 서둘러 그림 앞에 마주서서 마지막 필치를 더하려는 순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멈춰라. 내가 바로 옥황상제 폐하께서 특별 파견하신 감시관이다. 영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감님이 옥황상제 감시관이라니요. 나는 60년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달의 공주를 감시하고 시험하는 임무를 맡은 특별 감시관, 김덕배라고 하네. 내가 무슨 옥황상제 감시관이야. 내가 진짜 옥황상제 폐하의 명을 받은 수호자다. 저 여자는 60년 전에 달나라 총각을 유혹해서 인간 세상에 붙잡아 둔 요물이다. 아이고, 이 아지매가 또 완전 사기꾼이네. 거짓말. 그건 내 놈이 한 짓이겠지. 두 사람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연은 그림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붓끝이 천에 닿을 때마다 그림에서 강렬한 붉은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림이 붉은 달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림 속에는 신비로운 달 세계의 풍경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은빛강이 흐르고 수정 같은 나무들이 반짝이는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저곳이 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였어. 달의 세계가
역시 전설은 사실이었군. 박민준. 이것이 내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다. 옥황상제님, 서하연은 달의 공주이며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다. 그럼에도 너는 너의 욕심을 위해 그녀를 이 세상에 남게 하겠느냐? 아니면 그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떠나보내 주겠느냐? 민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화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고통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런 6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선택이로군.